시간을 봤을 때는 일단은 과학 지문도 하고 싶긴 한데, 여기서는 우리는 그거로 하도록 합시다. 인문 지문이요. 인문 지문. 지난주에도 인문이랑 과학 지문 둘 다 했었지. 자, 이번에 보면 이제 정약용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나와 있을 거야. 자, 2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문지문은 일정한 패턴이 역시 존재한다는 걸 지난주에 설명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그죠? 인문지문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상가나 철학자가 나와 무조건. 이때 사상가나 철학자는 꼭 특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 특정 시기의 경향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들이 뭔가를 주장할 거야. 이래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면 한 문제가 풀릴 거고, 그 주장을 다른 데랑 비교해 본다거나 특정한 상황에 적용해 보면서 또 한 문제가 풀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부터 먼저 봤더니, 자, 1번, 21번 딱 보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겹치는 단어가 또 예쁘게 정렬이 되어 있죠, 심지어.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럼 이 글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누군가의 주장에 대한 글이겠지. 오케이? 보통 인간의 본성 하면 보통 여러분들은 이런 거 많이 알잖아. 성악설, 성선설 이런 식의 말들. 아무튼 이거를 뭐 영향을 설명하는 건지, 관점을 소개하는 건지, 분석하는 건지, 절충하는 건지. 그리고 선생님 이때 절충이 뭔지도 지난번에 강조했던 거 기억납니까? 절충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하시면 안 돼요. 맞죠? 그런 단어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번, 일치불일치입니다. 근데 일치불일치인데 이 녀석은 또 딱 눈에 띄었을 거야. 주희라고 하는 학자가 나올 거고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나오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1, 2번을 묶어놓고 3, 4, 5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주희의 주장을 다 보고 나서 1, 2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이고요. 다 읽고 나서 해도 되고요. 자, 23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보재. 기억이 뭔지 니은인지 뭔지 빨리 보고 와. 기억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라는 것과 니은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기호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이 두 개는 뭐예요?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찾으라는 문제일 거야. 그치? 왜냐면 선택지를 딱 보면 1, 2번은 각각에 대한 설명, 3, 4번은 달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 5번은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지문 기억과 니은이 있는 부분을 읽을 때 두 녀석의 특징을 분석해서 비교적으로 읽어줘야 되겠지. 생각해 두시고. 24번 윗글을 바탕으로 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일단 학생 A, B가 복도 청소를 맡은 상황에서 무슨 구체적인 상황에 지금 지문의 내용을 적용해보는 문제일 거구나 라고 예상해놓고 이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힘 빼지 말자고요. 이때 다만 1, 2번 선택지와 3, 4, 5번 선택지에서 아까 22번과 마찬가지로 주희와 정약용의 입장에서 대비시켜서 이해해보는 거니까 각각의 상황에 적용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해놓고 25번 어휘 문제 나왔죠. 어휘 문제는 뭐 어쨌든 간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통 같은 의미를 찾는 걸 찾는 거잖아. 그치? 이때 중요한 건 서술어가 데리고 오는 그 필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편인데 그건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 자, 문제 내용을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우리 사회지문은 한 단락 한 단락 뜯어가면서 문제를 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취해봤잖아. 이번에는 지문을 통째로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한 번에 쫙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반대 방향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문단부터 한번 가보자. 무슨 얘기 해보자. 자, 그리고 이것도 써놓고 시작할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한 두 사람, 주희라는 사람과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비교해보는 글이로구나. 이미 중심 내용을 다 파악하고 시작하면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가볼게.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하면서 첫 번째 정약용부터 시작합니다. 빨간색으로 다 써버릴게요. 중심인물이니까 동그라미 쳐버릴게요.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의 선한 행위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때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는 이전까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주의의 주장을 비판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약용의 주장은 주희의 주장과 서로 대립점에 서 있다라고 설명했어. 그리고 주희가 원래는 대세였고 정약용이 그걸 뒤집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주희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주희라는 다른 관점을 보였다. 다른 관점을 보였대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는 게 지금부터 내용일 테니까 이 문단은 말 그대로 시동거는 그냥 달라지네. 그치? 별거 아니었네? 넘어갑시다. 이 문단부터 핵심을 따라해봅시다. 주희는 그렇지. 이제 선생님 아까 주희를 또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주희 라인은 노란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주희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게 있대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 먼저 설명을 했답니다. 계속 이때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이고요. 오케이? 하늘로부터 받는 순수하고 선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에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 더해진 것으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더해진, 오케이? 그러니까 본연은 말 그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기질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그 눈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 이 두 개 합치면 새로운 성격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주의는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인간의 기질이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이 기질지성 파트에서 바로 선과 악이 각각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착하게 태어나. 근데 그 착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어떤 기질을 또 기르느냐에 따라서 다시 더 선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다 라고 설명한 것이네. 그러나 정약용은, 자 이번에는 정약용이야. 여기에 대립해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인으로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의의 관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자, 정약용의 비판의 포인트는 뭐예요? 기질이라고 하는 건, 오케이?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 저는 선한 기질을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를 탓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얘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기질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뭐 찌르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 설명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네 말에 따르자면 얘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인간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한 거야. 비판의 포인트가 먼저 잡았습니다. 됐죠? 전부 다 하늘로부터 받은 거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주체의 관점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3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정약용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내용을 이어주겠어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기호라고 보았습니다. 기호. 이건 메모를 한번 쳐보도록 하자. 자, 기호란 정의하고 있어요. 그죠? 뭐뭐란이라는 건 정의. 즐기고 좋아한다는 뜻인데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기호를 본성으로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오케이? 각각의 기호를 생명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때 기호라고 하는 건 좋아하는 것. 오케이? 어떤 존재가 뭔가를 좋아하는 것, 이거 보고 기호라고 불렀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뭐에 기호식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 뭐 다크 초콜릿 99%짜리 즐길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 선생 같은 사람들은 그거 왜 먹어? 그 쓴 걸 왜 먹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 기호야, 기호. 좋아하는 거야. 꽁은 산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요. 벼는 물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는 것처럼 인간도 어떤 경향성이라는 걸 가질 텐데, 이때 정약용은 인간에게 이 기호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요. 노란색으로 쓰면 안 되지. 인간에게, 구분을 위해서 빨간색으로 쓰는 거야. 인간에게 있어서. 기호라는 것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기호라는 게 있고, 니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기호. 이렇게 두 개로 나올 수 있다. 나오는 기호가 있다. 기호를 두 가지 나누는 거야. 계속 먼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이때 선택지에 문장에 먼저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걸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겠지. 먼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으로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맛없는 거 싫어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어. 자, 뭐야 이거는 생명이 있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야. 오케이? 살고 싶어하고 무서운 거 보면 도망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근본적인 것들. 자, 다음으로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이야. 이건 뭐야? 인간만이 지닐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영혼의 경향이야. 즉 인간이
동물과 다른 지점은 바로 이런 기호, 도덕적 욕구라는 기호를 가진다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네요. 계속합니다. 선을 좋아하거나 악을 싫어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지.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했으나, 오케이? 자, 이거 그냥 오른쪽에 이어서 쓸게요. 그래서 이 녀석 특징은 뭐냐면, 이걸 이 색깔을 못 쓰니까 답답하네. 이 녀석은 일부 긍정했어. 필요해. 살려면, 그치? 먹었는데 쓰고 괴로운 것들을 먹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입맛에 쓰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지. 자,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은 했지만,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르면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은 그것이 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녀석이 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즉, 정약용이 좀 더 강조하는 쪽은 바로 이 도덕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어.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라고 했어. 자, 이때 인간이 선과 악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뭐다? 자유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아, 그렇지. 이 얘기가 이제서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치? 자, 다시 주의가 원래 말했던 인간의 본성 두 가지는 둘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태클 걸 여지가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 정약용. 그래서 정약용은 기질이라는 것을 부여받는 것이지만 대신 그때는 인간에게 기호라는 게 또 있다. 이때 기호라는 건 말 그대로 감각적이건 도덕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 녀석을 선택하는 것, 즉 감각적 욕구를 따라가서 악을 선택하는 것 혹은 도덕적 욕구를 따라서 선을 선택하는 것은 어쨌든 그건 뭐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고 그 자유의지는 인간이 선택한 결과물이므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넌 악을 저질렀잖아. 그럼 너의 선택이니까 넌 벌받아야 해 라는 말이 성립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계속. 자, 그래서 정약용은 자 이제 마지막 4단락입니다. 정약용은 자유의지로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실천 원리로는 설을 강조했습니다. 자, 선을 실천하는 원리로서 뭘 강조했어? 서라는 게 있다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잠깐만요. 선은 서도 네모치고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구분해야겠지. 그치? 자, 기호 이번 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서는 뭔데? 서를 용서와 추서로 구분했습니다. 이번엔 서도 용서라는 게 있고 추서라는 게 있대요. 각각 정의하겠죠? 특히 강조한 건 뭐예요? 이 추서라는 것들을 강조했답니다. 가보자. 용서는 타인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도와주는 거야. 용서의 정의는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거야. 오케이? 너 잘못을 저질렀잖아. 하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은 용서하는 거. 반대로 추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감이야. 이건 자신의 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우받고 싶은 것처럼 타인도 대우하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친구가 거짓말을 했어. 그때 잘못을 덮어주는 건 뭐다? 용서다. 그리고 내가 아우한테 존중받고 싶었을 때 형을 존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바로 추서인 것이지. 이해되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치? 여러분들 형제, 자매 이런 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 단독, 외동도 있겠지만 싸우지. 안 싸울 리가 없어. 싸우지 않으면 그건 관계가 없는 거라고 봐.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를 대우받고 싶은 만큼, 그치? 대우해주는 거. 선생님 그때 한번 얘기했었나? 선생님 예전에 충격받았던 거. 선생님은 동생이랑 신나게 싸우면서 살았거든? 어렸을 때. 근데 선생님 친구를 한 명 중학교에서 사귀었고 그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 선생님이 중학교 이제 1학년에 올라갔을 때니까 동생은 초등학생, 국민학생이었거든? 배를 띵동 눌러서 집에 놀러 가려고. 띵동 눌렀더니 누구세요? 하는 거야. 형이야? 라고 했더니 밑에서 뭐라고 하더라? 형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 소리로. 느낌 알아? 그때 그 문화 충격? 그 느낌?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싸워야 되는데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고 성이 뭐셨습니까? 하는 거야. 그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문을 자기가 직접 열고 삐 말고 나서 이제 그
여러분 단독 주택에는 겉에 외부 문이 있고 내부 현관문 따로 있잖아. 내부 현관문 열고 외부 현관문 문을 열고 나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동생이. 오,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충격. 그래서 그때 놀라. 근데 되게 성품 애들이 발랐어.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거칠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당연한 집이었던 거야. 그 집에서는 부모님끼리도 서로 존댓말 쓰시더라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으니 부모님,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하고 친구 아버님이 서로 존댓말을 쓰죠. 여보, 오늘은 일요일인데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보는 게 어떨까? 그러시는 거야. 평소에 라면 잘 안 먹는데 이 집은. 근데 또 우리 첫째 아이 친구도 놀러 왔고 일요일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라면이나 한번 끓여 먹어봅시다. 네, 그러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게 되게 충격이었나 봐. 그거를 바로 지가 가서 따라했다. 또 어머니가 뭐라고 하더라? 섭섭하시대. 갑자기 그 아들내미가 엄마! 도전에다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또 이게 왜 이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듣고 나서 어머니가 그 생각을 하셨대요. 얘가 이제 크긴 컸구나. 근데 컸는데 너무 한순간에 품을 떠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더라.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엄마라고 불렀는데 그 중학교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굳어져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불러.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지금 통화해요. 여러분들은 어때? 엄마 어딨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확실히 분명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대면대면해지는 개념뿐만 아니라 좀 대면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왜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 그지? 집에서는 헤어체 쓰고 친밀감을 높인다라고 배우잖아. 근데 공적 대화 같은 하십시오체를 쓰는 것도 분명히 대상을 어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보면 가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봤자 니들은 안 해. 선생님처럼 그런 충격을 한번 겪어봐야 우와 또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 있잖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낌.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서 바로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자, 아무튼 친구 얘기, 아우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서로 그렇게 대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렇게 하는데 형이 동생을 함부로 하겠니? 설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은. 희범이 잘 사는지 모르겠네. 희범이라는 친구. 자, 아무튼 간에 잘 사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존중을 받고 싶을 때 내가 먼저 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추서입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타인의 악한 행위를 용인해주는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죠. 그치? 용서라고 하는 건 봐주는 거잖아. 나쁜 짓을 했는데 봐주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추서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혜영은 추서에 따라 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인간은 추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랑 기준에 빗대어보고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글 전체는 인간의 본성은 어디부터 비롯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기존의 관점인 주의를 비판한 정형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지. 자, 지문 한 번에 쭉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로딩이 돼 있을 테니까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자고요. 21번부터 가봅시다. 자, 1번. 일단 인간의 본성에 대한이라는 말은 공통이니까 읽지 말고 넘어가고요. 자, 첫 번째. 여러 관점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니? 여러 관점이 서로 무슨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런 걸 비교한 거 아니었죠? 네. 2번.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는 다른 관점이야. 기존의 관점은 누구? 주희. 다른 관점은 정약용. 2번이 정답이네. 3번. 관점의 타당성 여부를 다양한 입장에서 분석한 거니? 이건 뭐냐면 하나의 이론이 있고 그걸 이렇게 살펴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반대하는 요게 나온 거잖아. 그치?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 4번. 절충.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죠? 절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었지? 서로 두 개의 쌍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한 상태로 붙을 수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둘 다 양보가 있어야 돼. 5번. 인상의 본성에 대해 대비되는 관점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 시대적 배경이 나왔어? 없었죠. 문제는 쉽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갑니다. 일단 1, 2번은 주의 얘기입니다. 주의만 보자. 인간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지성이 있다고 해요. 본연지성은 뭐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지성이다. 근데 이 문의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 알면 문제 풀 때 여기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22-1 이렇게 해놓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이게 근거다라는 걸 마킹하면서 나중에 답지랑 비교하면서 공부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집의 답지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근거가 산문단의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항상 돼 있잖아.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넘겨짚는 거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 오케이? 2번.
주인은 기질의 맑고 탁함에 따라 선하거나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맞나요? 맑고 탁함이라고 하는 건 기질지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게 2번 선택지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죠. 선과 악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2번도 오케이. 3번 정약용은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 추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마지막 문장에서 말했는데요. 그쵸? 이거는 3번 선택지의 근거. 4번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악한 행위를 유도하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니? 아니지? 근거야겠네. 일부 긍정했다. 제거한다면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는 인간이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치? 필요는 해. 하지만 이것만 따라갔다면 악이 된다. 그러므로 이걸 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했지. 그래서 여기 정도가 4번의 답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체크. 5번 정약용은 주의의 관점으로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안 썼네. 근데 분명히 이거 아까 문장에서 있었죠? 근거를 정확하게 잡을까? 이 문단의 제일 마지막 부분.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블라블라 주의의 관점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관점을 비판했다. 근거 구절 거기 있었죠? 여기가 5번 선택지의 근거물. 이렇게 근거를 정확하게 마킹하고 공부하세요. 자, 23번 넘어가 봅시다. 기억한 이유는 뭐였죠? 정약용의 감각적 욕구와 도덕적 욕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해볼게. 기억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나요? 아니요,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번, 니은은 생존에 필요한 욕구야? 이건 기억의 설명이지.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닌다. 있었잖아!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닌다고요. 답의 근거 너무 떠나게 나와있죠? 근거 정확하게 마킹.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욕구를 즐기고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나요?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죠, 그건. 5번,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가 직결되는 건 뭐지? 도덕적 욕구지. 그 과정에, 그쵸? 덮어주는 건 용서를 말하는 걸 텐데, 용서는 도덕적 욕구 안에서 실천적인 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쵸? 좀 엉뚱한 경우란 거니. 자, 23번 대결 끝. 24번 가봅니다. 자, 보기 상황을 봅시다. 학급에서 복도 청소를 맡은 학생 A와 B가 있었다. 잠깐만, 질문. 요즘에도 너희들이 청소를 하긴 한다고는 들었는데, 옛날처럼 선생님들한테처럼 본격적으로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 보통 너희들 청소는 요즘 어디까지 했는데? 교실 바닥 청소 정도? 특별. 복도? 특별. 뭐 한다고? 특별구역. 특별 뭐? 특별구역. 아, 특별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 밤마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 그럼 화장실 청소는 어디서 하는데? 따로 화장실. 아, 화장실 청소는 별도로 해? 요즘에 확실히 화장실은 무조건 다 밖에서 외부 청소 업체가 해주는 거구나. 우리 때는 화장실 청소가 당연한 일이었고, 그게 보통 그게 있어. 되게 운이 나쁘면 반별로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 구역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뭐 1반부터 12반까지 있으면 1반은 복도, 2반은 뭐 중앙계단, 3반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12반이 먼저 화장실이 걸리잖아. 그러면 12반에 화장실이 걸렸을 때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한 번에 화장실 청소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꿀 빠는 애들은 되게 편안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재수 없으면 화장실 청소만 계속 그렇게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화장실 청소 안 하는구나 혹시.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닦으면 괜찮은데 꼭 그렇게 좀 왜 이렇게 물을 안 버려? 왜? 쓰면 물을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화장실에서 종종 보는 장면 아니야? 근데 버튼 누르는 게 싫은 건가? 물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막힌 것도 아니야. 그냥 잘 나오는데 그냥 놓고 가는 거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건가? 나 여기 다녀. 여러분들 어디 가면 꼭 왔다 갔다 하는 거 낙서 많이 보잖아. 그런 건가? 아무튼 이해 안 돼요. 자, 아무튼 요즘 그렇군. 자, 복도 청소 A, B. A는 평소 청소를 잘 하지 않았고 B는 항상 청소를 했어요. 복도가 깨끗한 것을 본 선생님이 두 학생 모두를 칭찬했는데 이때 A는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B는 A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평소에도 열심히 청소를 했고 A는 그러한 B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지. 정말? 보통 안 이러던데? 아무튼 간에 이후 A는 B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고 책임감을 갖고 청소했네요. 자, 이 상황 결국에는 A가 B의 착한 모성에 굴복한 거지. 참고로 생각해보자. A는 뭘 따른 거야?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따랐고 자신의 감각을 따른 것이니까 감각적 욕구를 따른 행위를 했어. 그치? 근데 B는 뭐 했지? 도덕적 욕구 중에서 선을 실천했지. 실천 원리를 했어요. 선은 용서한 거니 추서한 거니? 일단 용서와 추서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쵸?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덮어줬고 게다가 상대방에게 어떤 받고 싶은 대로 자기가 열심히 평소에 성실하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죠? 자, 이 개념들을 어떻게 서로 설명했는지 봅시다. 1번, 주인은 거짓말과 무관하게 A에게는 순수하고 순한 본성이 있었을 거라고 말할 거야. 맞나요? 오케이. 왜요? 본연지성이 모두에게 있다고 했었으니까. 동그라미죠? 두 번째, 주인은
평소에는 잘 안 하는 A와 항상 성실한 B는 기질이 다른 거라고 볼 거야. 왜? 기질 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본연지성은 순수하고 착한 본성이지만 그 기질을 어떻게 타고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죠. 주의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 아까 정영이 뭐라고 비판했지? 그러면 누가 A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나. A가 원래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정영이 바꿔 설명했죠. 자, 정영용. A가 책임감 있게 청소하게 된 것은 A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야. 맞죠?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할 수 있는 거야. 왜?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됐죠? 두 번째, 정혜용은 A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랐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겠구나. 맞나요? 처음에는 나쁜 짓을 했어. 거짓말도 하고 친구를 팔아먹기도 했지. 근데 결국에는 상대방의, 그치? 어떤 선한 영향에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 욕구를 따르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행동을 보여줬죠. 선한 행동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4번도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정약용은 B가 추서로 이 A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A의 거짓말을 용인하게 된 거야. 자, A의 거짓말을 덮어주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덮어주는 건 지금 뭐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용서를 하는 거죠. 추서하는 게 아니라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은 추서로 A의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 용서로 이해를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지. 확인됐나요?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핵심 문제는 다 끝났고 마지막 25번을 보면 자, 서술어 문제야. 그치? 근데 서술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뭐랄까 되게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서술어를 가지고 오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 서술어라는 걸 반복하고 있잖아. 이런 서술어 문제는 그러니까 대체 문제가 아니라 서술어 문제는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 데리고 오는 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애가 있을 거야. 참고로 이거를 원래 정확한 문법적 원칙에 따라 설명하자면 필수 성분 말하는 겁니다. 필수 성분. 그러니까 이거 보자. 주다라는 서술어가 있어. 오케이? 주다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선물을 주는 거랑 모욕감을 주는 주다가 서로 같은 거니? 아닐 거야. 선물을 주는 거 구체적인 물건을 주는 거고 모욕감을 주는 거는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거잖아. 이렇게 앞에 목적어가 됐든 부사어가 됐든 그렇지? 주어가 됐든 뭐 등등등의 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들다에 나왔거든. 들다를 봅시다. A를 예로 들다지. 예시로 든 거야. 예시로 들었다라고 하는 개념. 그럼 이 예시로 들다. 그러면 이거는 뭐 증거를 들다 이런 식의 개념인 거니까 예시를 들다에 증거를 들다. 답이 나와버렸네 진짜. 1번이네. 그렇지? 본의 아니게 답이 나와버렸네요. 이렇게 앞에 있는 것들의 유사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참고로 감기가 들다의 들다는 뭐예요? 이거는 주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완전히 선택하면 안 되는 녀석이죠? 지금 앞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예시를 들다야. 예시를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녀석이에요. 그치? 근데 2번은 감기가 그냥 들어버린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2번은 답이 안 되고 3번 마음에 들다. 이건 뭘 데리고 왔지? 부사어를 데리고 왔잖아. 어디에 맞춰지다 라는 개념이니까 3번도 답이 될 수 없어. 4번 햇볕이 들다. 이것도 주어가 데리고 왔지. 지금 선생님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 요거 잡으라는 거야. 마지막 5번 선물이 들어있다. 선물이 들다지. 인사이드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봐봐. 문제 쉬운 거야. 왜냐면 여기서 1번만이 뭐뭐가를 들고 오는 개념인 거야. 이해되나? 자, 그래서 데리고 오는 혹은 함께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답이 보일 것이다. 됐지? 이렇게 마무리 지어드릴 수 있고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일찍 끝났는데 오늘 조금 더 길어지긴 했네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정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당장 이제 내일부터나 혹은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있으니까 내신 대비 각자 잘 해결해서 오시고, 선생님이랑 만나는 친구들 언제 오는지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서초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